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유현수입니다. 오늘은 초등교육업 학원 업종에 관한 마케팅 제안을 좀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초등교육 학원에 나갔던 이제 제안서인데, 제가 제안을 들었던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을 위해 브랜드 인지 제고가 목표였습니다. 결국 이를 위해 잠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인지시키고자 다량의 노출이 필요함과 동시에 앞으로 마케팅 활동을 타겟으로 할 고객군을 발굴하는 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체에서 준 목표는 브랜드 인지 제고였습니다. 이 업체는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별다르게 한 적은 없었기에 월 검색량도 적었으며 브랜딩이 미비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일단 자사 조사에서 이 업체의 장점을 봤을 때 여러 장점들이 있었고, 결국 고객들의 인지를 위해서는 고객들이 어떤 소금 포인트에 반응할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장점을 좀 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좀 뽑아내 봤습니다. 경쟁사도 이제 한번 봤는데, 같은 업종을 저 자신도 SA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마케팅이 돌아가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업종들은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을 때, 경쟁사들은 사실 어떠한 매체 집중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진입하는 D 업체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 경쟁사와의 경쟁이 아닌 D 업체만의 마케팅 전략에 맞추어 온라인 시장에서의 파일을 하나하나 증가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계획을 간단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보았고, 달별로 이제 2, 3월, 4월, 5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일단은 픽셀도 설치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잠재 고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량의 노출이 필요한 DA 매체 활용과 페이스북 트래픽 캠페인, 잠재 고객 캠페인을 동시 집행하고,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 가맹 관련 키워드 정도를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2, 3월은. 그리고 이제 4월에는 매체를 좀 확장해서 SA뿐만 아니라 구글 검색까지 이제 확장을 할 예정이고, 페이스북과 GFA를 통해 쌓인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리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까지 타겟을 확장하고 매체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월에 진행했던 마케팅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전환 캠페인 위주로 공격적인 운행을 진행하고, 브랜딩 신뢰성 향상을 위해 바이럴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뒤 업체에 드렸던 제안 매체를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파워링크입니다.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할 때는 가맹 키워드 위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업종의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 입찰가가 높고 경쟁도가 센 게 확인이 되어서 서브 키워드 위주로 발굴을 한 후 최소한의 입찰 전략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좀 난다면 SA도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같은 업종의 업체 검색 광고 진행 중에 있기에 참고할 데이터가 있으며, 기본적인 관리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업종 관련 많은 키워드를 삽입한 후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선정, 그리고 테스트를 통한 키워드 발굴, 분류 후 수동 입찰을 통해 실시간 관리를 하고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목적별 캠페인 설계 및 운영을 통해 우선적으로 키워드 퍼포먼스 높이는 데 활용하고, 키워드별 특성과 성과에 기반한 전환 키워드 그룹 별도 관리로 전환 및 CPA 효율 증가시키는데 목적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GFA입니다. GFA는 안정적인 노출이 보장되어 있으며 높은 주목도로 타 매체 대비 높은 클릭률을 기록하기에 임팩트 있는 자사의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브랜드 인지도 확보 측면에서 장점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GFA는 고객들이 혹할 만한 소재와 카피가 중요하기에 좋은 소재를 뽑아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를 만들 때 아까 조사했던 업체의 장점이나 소구 포인트들을 활용해서 소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재 발굴, 그리고 타겟 소재별 A/B 테스트, 그룹 세분화 실험을 통해 CPC 최소화로 지속적인 광고 효율에 상승시키고 모수를 좀 쌓아서 리타겟팅까지 하는 걸 목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인스타 스폰서드 광고입니다. 이 두 SNS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로 높은 성별, 연령대에서 고른 이용자를 보유한 매체,
높은 타겟 적중률과 거부감 적은 노출 형태로 SNS를 활용하는 유저에게 브랜딩 및 전환을 유도하기에 용이하기에 이 매체를 좀 제안드렸습니다. 이 매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잠재 고객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지 질문 노출과 함께 고객의 흥미 자극 후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하고 고객 DB를 생성하는 잠재 고객 캠페인,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영상 활용에 다양한 소재 효율 측정을 통해 홈페이지 유입을 최대화하는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 자사의 잠재 고객의 모수를 모으고자 합니다. 페이스북 역시 클릭을 일으킬 만한 소재 발굴과 테스트가 중요하기에 경쟁사의 소재를 참고하고자 분석하고 조사를 했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D 업체의 소재를 만들 생각입니다. 페이스북 이제 운영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운영 시 CTR, 도달, 노출, 빈도수를 체크하여 소대 반응도를 고려해서 세트당 1개 광고로 직접 관리하고, 세트의 반응도가 높다면 효율이 좋은 소재, 좋은 성과도 이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에 신중을 좀 가할 생각입니다. 감으로 하는 광고 운영보다 다양한 소재 운영 시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을 변형해 마케터의 노하우에 의존한 수동 최적화 방식에 맞는 캠페인과 머신러닝에 의존한 자동 최적화 방식에 맞는 방식을 좀 구분하여 운영 성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초등교육업종 D업체 마케팅 제안이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교육업체, 비슷한 루트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은 좀 성장 중이고 자사만의 질 좋은 서비스 보유를 하고 있다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반에 안정적인 잠재 고객 타겟을 좀 모수를 모은 다음에 타겟 모수를 바탕으로 매체 확장과 매출 확장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